비말단길이 계속 이어서 파지법하고 거북 만잡하시인데요. 오늘은 이제 공대회는 법은 이제 계속 하면서 진행을 할게요. 오늘은 뭐 특히 저쪽에 태국에 가도 태국에 그 불상에 활 쏘는 불상이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검지를 띄고서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전통 어떤 상법에서의 어떤 부분은 아무래도 이 막중으로 잡는 것보다는 흘려잡기로 잡았던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는 걸 봐서는 또 그림 속에서도 활 쏘고 난 뒤에 활이 이렇게 돌아가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사법으로만 쭉 이렇게 좀 참고를 해서 왔는데 보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봉전도 용판이라는 용어가 있고 또 별절이라는 또 용어가 있어요. 책에 그 무경사학 전종이나 그 청나라 때 만든 책인데 그런 책에서 보면은 이제 그런 용어들이 다 있는데 우리 활터에서는 이미 다 잊혀진 용어들이에요. 오늘은 활 쥐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직접 나오셔가지고 좀 땡겨 보실 거예요, 오늘은. 자, 파지법은 지금 책에도 보면 여기 그 용어들이 좀 있어요. 29페이지에 보면은 손바닥이 그려져 있고, 동그라미로 된 안에 그 손바닥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용어들이 좀 있어요. 거기 보시면은 뭐 장신이라고도 하고 뭐 손해목이라고도 나와 있고 뭐 밤바닥이라고도 나와 있고 여러 용어들이 있어요. 범학이라고도 나와 있고 이 범학이라고 하는 데는 이 엄지와 검자기의 요 꼴짜기를 범학이라고 해요. 여기를 우리가 이렇게 옆에서 보면 호랑이 입 같다 해서 범학이라고 하는 부위인데 여기를 범학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여기 요 도톰한 부분을 밤바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시줄로 제가 이렇게 선을 이렇게 지금 해놓은 데가 요 밤바닥이라고 하는 요 부위를 이 활의 이 중통이라고 하는 요 센터를 이렇게 갖다 대시면서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범하기에 여기 요 V자 파진 요 여기가 활의 중심 선상에 걸려요. 이렇게 바로 지금 여기에요. 그래서 요 부분으로 화살 원이 끼는 위치가 너무 높거나 낮으면 여기를 치고 나갑니다. 그래서 적당히 수평이 된 상태에서 이 온이의 두께 정도에서 한 코를 좀 높여주면 돼요. 그러니까 약간 요 정도. 너무 많이 올릴 필요는 없고 한 요 정도. 요 정도에서 걸어주시고 당기시면 되는데 지금 보면은 여기는 좁고 여기는 좀 밑에는 좀 넓잖아요. 줄이. 그러니까 비날을 당기게 되면은 만약에 화살 거는 위치를 당기게 되면은 활이 약간 좀 가분수가 되죠. 그래서 활의 중심 센터인 요 부위를 비날 당기기 위해서는 중심을 당겨줘야 돼요. 중심. 그래야 활이 스트레스를 좀 안 받는 거죠. 그래서 비날 당기기 할 때는 활의 중심선을 당겨서 이렇게 당겼다가 한 5초 정도, 뭐 여성분들은 뭐 한 3초 정도 버티셔도 돼요. 버거우니까 처음에는. 그래서 한 3초 정도 버티시다가 빗손이 이렇게 천천히 오면서 내리시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보면은 거궁 만자 발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궁을 활을 들어 올리는 거를 거궁이라고 해요. 그래서 준비 자세는 실질적으로 이제 하나를 장전을 하게 되면 이렇게 장전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이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 상태. 우리 배꼽이 중심이니까 배꼽 중심 선상에 양손이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거궁이 들어간다고 하면 거궁은 이렇게 양팔이 똑같이 들어 올리는 거예요. 우리 옛날 어머니들 왜 물동이 머리 위에 일 때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거궁을 물동이 이듯이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건 활자에서 쓰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거궁이라는 이 한문을 우리는 물동이 이듯이 한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좀 알아듣기 쉽게. 그래서 물동이 이듯이 이렇게 들어 올리는데 이때 들어 올렸을 때는 콧날이 중심선이에요. 콧날이. 그러다 보니까 콧날 중심선상에 앞손과 뒷손이 나란하게. 자, 그러면 화살이 지금 수평을 이루고 있잖아요. 근데 보통 학교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거궁을 한다고. 화살이 하늘로 향해. 그럼 앞손은 지금 높이 있고 뒷손은 내려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궁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손목을 그러니까 손목을 살짝만 이렇게 꺾어서 내려주면은 이렇게 꺾어 내려주면은 시윗줄이 내 이 안쪽 팔뚝에 닿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에서 거궁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비날 당기기라는 것 자체는 집에 거울 있잖아요. 거울을 보시고서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거울을 안 보고 내가 임의적으로 하다 보면은 몸이 이렇게 기울었는지 이렇게 기울었는지 아니면 이렇게 삐딱하게 보는지 이걸 몰라.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내 몸이 반듯하게 서서 자세를 볼 수가 있어요. 자세 수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을 보고 기량 당기기를 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들어 올렸을 때 마치 내 머리 위에, 그러니까 이만 높이까지는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동이를 미듯이 이렇게 팔을 꺾어주면 시윗줄이 내 여기에 딱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턱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턱을 끌어당기고 왼쪽으로 살짝 활을 잡고 있는 손 쪽으로 얼굴을 살짝 돌려줘요. 눈은 관영만 쳐다보고, 그러니까 거울 속에 내 모습을 쳐다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만작이라는 게 있어요. 만작. 원래 단계가 여러 가지가 좀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우리 활동에서는 그냥 거공, 만작, 발시 세 단계로만 지금 구분이 돼 있어요. 만작 전에 만개라는 게 있어요. 만개는 뭐냐면 팔을 쭉 이렇게 잡아 당겨 놓는 거를, 그러니까 당기고 있는 거를 만개라고 해요. 그걸 만작은 마지막에 여기서 이렇게 당기다가 이렇게 비틀어주는 거야. 자기 그 숫자를 이렇게 따를 때 이렇게 따르잖아요. 그럼 물이 졸졸졸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르면 어떻게 돼요? 손등이 하늘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따를 작자를 써서 만작이야. 그러니까 마지막 동작에서 만개를 하고 그 다음 동작이 만작이야. 이렇게 짜주는 거지. 손등이 하늘을 보게. 그러면은 팔을 우리가 세워서 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엎어준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마지막에 또 이렇게 짜주잖아. 그럼 이게 뭐야? 여기서 짜주는 거잖아. 우리 빨래 짜듯이. 빨래 짤 때 어떻게 짜요? 이렇게 힘주면서 이렇게 짜잖아. 그러니까 우리 골프채 잡을 때도 어떻게 잡으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렇게 짜듯이 이렇게 잡으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똑같아. 골프채 잡는 그 팔의 그 형태와 똑같단 말이에요. 팔을 쥐고 엎어주면서 짜고 여기서도 마지막에 숫자를 따르듯이 짜주는 거예요. 서로. 이게 역근이라는 거예요. 역근. 근육을 서로 꼬아주는 어떤 그런 역근의 어떤 관계. 그러면 이거는 이제 좌우의 역근인 거고, 또 상하의 역근은 발바닥을 이렇게 앞꿈치를 이렇게 오므리듯이, 앞꿈치 뒤꿈치를 오므리듯이 해주고 어깨 넓이에서 기마 자세로 정면으로 서서, 그 다음에 분문이라고 해서 한 분을 힘을 꽉 줘보세요. 그럼 다리가 땅에 꽉 박힐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들어서 만작을 하고 이렇게 밀고 당기면은 가슴이랑 허리가 돌아가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허리를 못 돌아가게 지금 내가 항문에다 발가락에 힘 주고 항문에 힘 주면은 허리가 안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허리는 제자리에 있게끔 유도를 해주는 거야. 하체는. 그리고 상체는 밀고 당기니까 어떻게 돼? 가슴이 돌아가는 힘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허리에서 붙잡아 주는 거예요. 이 부문이라고 하는 데서 힘을 주는 거는. 그러니까 요거는 상하의 역근인 거야. 서로 꼬아주는 거니까. 그래서 상하의 역근, 좌우의 역근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말을 타던 활을 쏘던 전신 근력 운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내 몸의 모든 근력이 다 움직여지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쓰지 않는 근력까지도 다 움직여주는 거예요. 이 활쏘기를 통해서. 이거는 뭐 옛날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전신 근력 운동이라고. 남녀노소 누구나 좋은 운동이자 전신 근력 운동이다라고 이렇게 옛날부터 나와 있는 말들이기 때문에 뭐 과학적으로 증명할 이유도 없어요. 그냥 해보면 아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몸을 서로 꼬아주고 해주기 때문에 팔을 쏘다 보면 자세도 반듯해지고 어깨가 축 처진 사람들 어깨 펴지고, 그 다음에 근력이 약한 사람들 근력이 다 강해지는 이제 그런 뭐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건강 운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건강. 그리고 여기는 또 단전 호흡도 또 들어있거든요. 단전 호흡은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운동에 따라서. 근데 우리 활쏘기에서 단전 호흡은 그냥 한 호흡이에요. 한 호흡. 뭐 숨을 뭐 참고 그런 게 없어. 그냥 한 번에 들여 마셨다가 뱉어내는 거. 거궁까지 들어 마시고, 거궁에서 만자까지는 들여 마셔주고, 발시를 땅 함과 동시에 뱉어내는 거예요. 그냥. 한 호흡으로 끝나는 단전 호흡인데, 단전이라고 하는 거는 이 배꼽에서 오줌포 있는 데인가? 여기 보면 이게 저기 우리말로 이제 불걸음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불걸음. 거기까지인데 숨을 들여 마시는데 이런 상태죠. 거궁할 때는 거궁하기 들어가니까 만작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숨을 다 빼내요. 아주 영으로 만들어 놓는 거야. 그러면서 거궁이 들어갈 때 코로
이렇게 숨을 들여 마셔요. 그러니까 계속 들이고 마시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만자까지 쫙 했을 때 이때까지 숨을 들여 마시면서 100이라는 만약에 수치가 있으면 90 정도만 들여 마시는 거야. 한 10의 여유는 남겨 놓는 거예요. 다 들여 마시는 게 아니라 90까지만 고공에서 만자까지 쭉 들여 마시고 나머지 그 10%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입을 닫으면서 숨을 멈추는 게 아니라 참는 게 아니라 입을 살짝 터주는 거야. 그러면 들여 마시는 것도 아니고 뱉어내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공기가 그냥 스스로 들여나가 하고 있는 거야. 이 기도가 열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뭘로 표현했냐면 부처님의 온화한 미소처럼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절에 가서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 불상을 보면은 위에서나 정면에서 보면 안 보여요. 근데 밑에서 이렇게 올려다 보면요, 부처님 입술이 살짝 터져 있어. 어느 절에 가도 불상에. 제가 다 확인했어요, 이거는 몇 군데. 그래서 그 부처님 미소처럼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 말은 뭐냐면 숨을 들여 마신 상태에서 입을 닫아서 참지 말고 입을 살짝 터져서 이렇게 터주고 있으면은 공기는 자기 스스로 소통이 되고 내가 그러니까 뭐 오랫동안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힘들면 어떻게 되냐면요, 인상을 써요. 이렇게 인상을 써.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이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그 이쁜 얼굴에 왜 인상 쓰냐고. 특히 여성분들한테 인상 쓸 수밖에 없어. 왜? 숨을 참으면서 막 버틸라니까. 그러니까 입술을 트라고 하는 이유가 입술을 터놓으면 인상이 펴지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인상 쓴다는 거는 뭐야? 내가 적한테도 내가 저는 힘들어 하는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 나의 어떤 그 취약점을. 그러니까 그런 거 없이 평온한 상태에서 그대로 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적한테도 그런 내색을 안 보여주는 의미도 있지만 일단은 반전 호흡이라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처음에 반전 호흡을 뭐 단전이 뭐고 뭐 호흡이 뭐고 열심히 공부해봤어요. 근데 호흡법이 너무나 많은 거야. 운동에 따라서. 어떤 애들은 뭐 들여마셨다 뱉어냈다 다시 또 들여마셨다 무한 반복인 거야. 뭐 참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그냥 우리 사모님이 명쾌하게 말씀하신 그냥 한 호흡으로 끝난다. 숨을 들여 마셨다가 뱉어내라.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법이 똑같은 운동이 우리 전통 무예 중에서는 택견이 있어요. 택견은 발로 차면서 이크 하잖아요. 그러니까 참과 동시에 뱉어내는 거야. 숨을 들여 마셨던 거를.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숨을 들여 마시면서 숨과 동시에 뱉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말 타고서 내가 해보니까 말 타고 비호같이 지나가면서 활을 쏘는데 거기서는 호흡법도 필요가 없어. 그냥 눈으로 보면 바로 쏘면 되는 거예요. 왜? 순식간에 지나가니까. 그래서 그런 데서는 호흡법은 필요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이 운동을 처음 시작하고 수련을 한다는 어떤 취지에서는 호흡법과 함께 같이 천천히 쭉 하면서 이제 비날이니까 이렇게 앞으로 가는 게 이제 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고 뱉어내면서 천천히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쏘고 나면 이렇게 손과 팔이 이렇게 앞손과 뒷손이 이렇게 제껴지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천천히 다시 이 불걸음으로 모아져요. 요거를 우리가 이제 잔신이라고 표현하는데 활쏘기의 용어가 한 8동작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동작 자체가 8동작. 우리 책에 보면 나와 있는데 8동작 중에 마지막이 잔신이야. 잔신. 쏘고 난 뒤에 다시 원상태로 만들어 주는 거. 그러니까 모으는 거야. 이걸 잔신이라고 하는데 일본 검도에서 잔심이라고 있어요. 잔심. 그러니까 의미는 비슷해. 똑같아. 일본에서 그 검도에서 말하는 잔심은 내가 이제 배기를 했어. 대나무나 뭐나 적을 딱 베고 나면 만약에 적을 뱄어요. 뱄는데 얘가 안 죽고 다시 또 일어나가지고 나를 공격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베고 나면 뒤로 한 걸음 물러나서 다시 얘를 다 겨누고 있는 거야. 요걸 잔심이라고 표현해요. 검도에서는. 그럼 우리 활쏘기에서 잔신은 뭐냐? 쏘고 났어. 땅 쏘고 났어. 그러면서 활터에 그냥 딱 쏘고 났으니까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모으는 것까지만 표현을 했지만 실전에서는 딱 쏘고 나서 다시 화살집에서 화살을 뽑아가지고 제2의 화살을 쏠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여기까지가 잔신이에요. 재장전을 해라는 거죠. 재장전. 언제든지 또 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게 잔신이야. 근데 활태에서는
요 대목까지는 설명이 안 돼. 왜? 걔네들은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활태에서는 그냥 운동 삼아 하니까 여기서 땅 쏘고 나서 불구름으로 천천히 내리면서 모은다. 관역에 맞는 소리. 우리가 관역이 145m거든요, 활태에서는. 그러니까 145m에서 땅 소리가 나면 동시에 손을 내려서 불구름으로 모은다라고 설명을 해요, 활태에서는. 근데 장신의 의미는 재장전을 해서 쏠 준비를 하고 있어라라는 의미입니다. 실질적인 의미는. 자, 그래서 집에서는 아니지만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궁대 메고 저번 주에 했던 궁대 메고 불고 활 얹고 버리고 요 두 가지하고 오늘 설명드리는 요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할 거예요. 한꺼번에. 지금 여기 궁대 묶어져 있는 걸 풀러서 그래서 요 한 동작으로 같이 하는데 하여튼 요 만작 거궁 발시는 지금 이제 활태에서 하는 어떤 동작에서는 이 배꼽에다가 이렇게 거치를 하고 화살을 장전하고 뭐 이렇게 들어서 하는 여러 가지 좀 동작들이 좀 달라요. 제가 알려드리는 동작하고. 근데 지금 활태에서 그네들이 취하고 있는 동작은 일본 규도를 좀 흉내낸 어떤 동작들이 많이 이렇게 좀 가미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하고 있는 거야. 일본 활은 길기 때문에 장전을 할 때 이 여기다가 이렇게 기니까 여기다 이렇게 걸쳐놓고서 여기서 화살을 장전을 하고 관역이 저쪽에 있다면은 거궁을 하고 장전을 해서 높이 들어서 관역 쪽을 이렇게 향해서 쭉 당겨서 땅을 한번 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얘네들 호흡법은 들여 마셨다가 여기서 들여 마셨다가 들면서 뱉어냈다가 다시 이렇게 돌려서 쏠 때 다시 들여 마시는 뭐 이런 3단계로 돼 있어요. 걔들은 호흡법. 걔는 자세를 이렇게 잡고 자세를 가는 거고 우리나라는 여기서 이렇게. 그렇죠. 우리는 정면 보고 서서 이렇게 여기서 다 이렇게 하는데 걔들은 측면으로 서가지고 여기서 장전해가지고 들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쏜다고. 그러니까 호흡법 자체도 걔들은 좀 길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호흡법인데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그 뭐 기마 자세라든가 뭐 여러 가지 어떤 정면 보기 어떤 자세가 나오면은 우리가 옛날부터 이제 말 위에서 활을 쏘고 했던 민족이고 또 우리 지금 쏘고 있는 이 활 자체가 마상에서 쏘기 적합하게 작아진 활이에요. 저번에 제가 설명할 때 좀 큰 활이 있었잖아요. 큰 활. 그때 수업 안 나오셨나? 이거보다 한이 정도 좀 큰 활이 있어요. 큰 활이 위주로 했었는데 그때는 보병들 위주의 사병이고 그러니까 활이라는 거는 원래 애초에 전쟁 무기가 아니라 사냥 무기예요. 사냥 무기로 만들어졌던 거고 사냥을 위한 도구였기 때문에 이제 뭐 부족 간의 어떤 뭐 사냥터에서의 어떤 그런 사냥감, 쟁탈전이 이제 어떤 전쟁의 원인이 돼서 전쟁 무기화가 된 거지 처음부터 전쟁 무기로 만들어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저기 이제 북방의 들소라든가 말이라든가 이런 큰 동물을 잡기 위해서 큰 활을 만든 거야.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리커브가 지금 어떤 이런 복합궁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큰 단순 나무로 만들어진 목궁, 단일 소재의 어떤 그런 목궁으로 출발을 했다가 우리가 이제 각궁이라는 게 7가지 소재가 들어가니까 천연 소재, 뭐 속불, 뭐 민어, 불의 불, 뭐 화피,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요. 한 7개가. 그러다 보니까 그 7가지 소재를 이용해서 만들어낸 게 오늘날의 이런 우리 각궁의 어떤 형태의 모습의 활이에요. 그러니까 이 카본으로 만든 활이지만 이건 우리 각궁의 그 원형을 그대로 꽂아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크기는 기병들이 마루에서 쏘기 위한 정도의 활로서 기능했던 거를 재현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법 자체도 기사법에서 비롯된 거지 고사법에서 비롯된 게 절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문과 시험에서 가장 중요시 여겼던 그 육량공 사법이라고 아까 얘기한 좀 큰 활, 그게 이제 육량공이라는 활인데 왜 육량공이냐면 화살 자체가 이렇게 가볍고 얇은 게 아니라 대가 우리 손가락 굵기만 하고 이 앞에 무거운 쇠촉이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동물을 때려 잡으면 뼈가 으스러지면서 한 방에 그냥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뭐 한 방에 죽인다는 게 아니라 뼈가 으스러져서 못 달려. 그러니까 사로잡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동물의 가죽은 우리가 생필품으로 쓸 수가 있잖아요. 또 만약에 어디 뭐 가죽을 판다 그러면 또 비싼 가격으로 팔 수도 있고 상처가 없으니까 가죽이 찢어지면 일단 상품이 떨어지잖아요. 뭘 만들려고 해도 찢어지면 좀 그렇고 그러니까
뼈를 부러뜨려서 바로 그러니까 생포를 해가지고 가죽을 온전한 가죽을 얻기 위한 수단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수단이 있는데 하여튼 그 전에 그 큰 활들은 큰 짐승을 잡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활이었고 이렇게 작은 활들은 그 뒤에 말을 인류가 이제 가축화 시키면서 이제 타기 시작하면서 말 위에서 쏘기 위해서 똑같은 형태의 활을 축소시켜서 만든 게 오늘날 우리의 각공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쐈던 어떤 활 쏘는 자세가 마상에서 쏘기 적합한 자세로서의 어떤 그 궁체를 만들어 왔다는 거죠. 근데 지금 오늘날 우리 화태에서는 그 옛날 전통 사법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양궁이 들어오면서 양궁화된 어떤 사법으로 좀 변질이 됐어요. 지금 화태에서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좀 설명하고 지도하는 방식에서는 우리 그 기사법에 근거한 어떤 그런 옛날 전통 사법 그걸로 좀 지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좀 처음에는 좀 힘드실 거예요, 굉장히. 근데 운동 효과는 굉장히 크고 좋습니다. 그래서 거궁에서 만자까지 들어가는 어떤 동작을 이렇게 물동이듯이 한 상태에서 속을 내리고 왼쪽 어깨 쪽에다 얼굴을 살짝 돌리면서 만작이 들어갈 때는 팔을 이렇게 하늘로 이렇게 제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제껴주면서 속을 내려서 돌려놓고 귀 뒤로 넘기듯이 뒷손을 쭉 잡아 당기면서 뒷손을 먼저 내려놓으시고 이때는 앞손도 밀고는 있는데 버티는 힘으로 지금 미는 거야. 이때 이거를 우리가 이제 양분한다고 그러는데 앞손과 뒷손의 힘은 50대 50의 힘이 균등하게 지금 이어져야 돼요. 그 힘은 어디서 오냐면 이 견갑에서 나오는 거예요. 날개 쭉지. 그래서 우리는 이걸 등 힘이라고 해요. 등 힘. 등 힘으로 쏜다. 그래서 등 힘으로 우리 활기를 타면 이렇게 날개 쭉지에 힘이 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힘으로 밀고 당기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뒷손은 당겨봤자 여기 정도가 다 당긴 거예요. 더 이상 못 당겨요. 여기. 내 어깨 쭉지 있는 데까지. 그러니까 어깨 쭉지 있는 데까지 다 당겨놓고 이거는 앞손은 밀면서 필 수 있는 만큼만 펴주면 되는 거야. 지금 더덜덜 떨리죠, 지금. 네. 이게 지금 활이 조금 약한데 35파운드인데도 불구하고 단궁이라고 해서 이 길이가 조금 작아요. 그러니까 조금 크면은 충분히 당기는데 작기 때문에 더 힘이 빵빵한 거야, 지금. 그래서 거궁을 해서 만작이 들어갈 때는 반대로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늘로 이렇게 틀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틀어주면은 화살을 장전했을 때 화살은 하늘로 향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수평으로 유지했다가 이렇게 틀어주면 이렇게 하늘로 향해요. 이 상태에서 귀 뒤로 쭉 이렇게 당겨 놓고 반대로 엎으면서 관역을 향해서 정면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활은 지금 한 15도에서 25도 이 사이로 이렇게 활을 엎어져요. 그러면 요 검지 손가락은 우리 어디 가리킬 때 손가락질 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 손가락이 관역의 중심선을 이렇게 그냥 손가락질 하는 거야. 왜? 화살을 글로 보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손가락을 반듯하게. 처음에는 이렇게 구부려줘도 되는데 초보자들이 이렇게 구부리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갖다 대요. 그래서 손가락을 구부리지 말고 우리는 이제 여기는 요 손가락만 힘을 뺄 수가 있어. 우리는. 근데 초보 때는 처음에는 요 손가락 힘을 못 빼. 같이 힘을 준다고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 흘려서 잡힌 줄 알았어요. 저도. 근데 이렇게 띄워줘야 돼.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손가락을 띄시고 이렇게 엎으시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지금 내가 관역의 중심선 상을 가리키고 있어요. 손이. 그 화살을 장전했을 때는 세워서 쏘면은 그래 세워서 이렇게 당기면은 약간 화살하고 활대하고 약간 사선으로 돼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사선으로 보여요. 그러면은 화살 관역의 왼쪽으로 떨어져. 그러니까 그걸 뒤난다고 그러고 관역의 오른쪽으로 떨어지는 거는 앞난다고 표현해. 왜 그렇게 구분했냐면 손바닥 안쪽이 여기를 앞이라고 표현하고 손등을 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역의 오른쪽으로 떨어지면 앞났다 표현하고 관역의 왼쪽으로 떨어지면 뒤났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활을 요렇게 엎어주면서 당기면은요.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엎으면은 내 손가락하고 이 화살대하고 일직선상에 놓여요. 그래서 반듯하게 날아가. 그러면은 관역이 보통 이제 관역이 이건 이제 전곡관이라고 그러거든요.
전곡관이라 우리 왜 전곡을 맞췄다고 그러잖아. 그 전곡관이라고 그래요. 옛날에는 이게 네모난 건데 지금은 이제 원형으로 돼서 빨간색을 칠해놨어. 일장기를 뭐 상징한다 해서 일본한테 뭐 저기 한다 뭐 그렇게 표현하는데 원래는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검은색으로 칠이 되는데 이렇게 지금 팔을 내가 엎어서 쏘게 되면은 우리 이렇게 손이라고 치면은 팔이 이렇게 엎어서 지금 쏘는 거예요. 조준을. 그러면은 화살이 지금 이렇게 반듯하게 관역의 중심 선상으로 날아가게 돼 있어요. 팔을 내가 엎어서 쏘게 되면 이렇게 지금 엎어서 쏘게 되면은 화살이 관역의 중심 선으로 날아가요. 요거를 우리가 통이라고 합니다. 통이라고 해요. 통이라고 표현을 하고 통은 뭐냐면 방향을 얘기해요. 방향. 직진적인 어떤 방향을 얘기하는 거고 이게 지금 활태에서는 이게 145m예요. 145m. 그러면은 요 근처에 떨어지는 거는 한이라고 해요. 한. 요거는 거리를 얘기해요. 거리를 한이라고 해요. 이 한문이 있는데 나 한문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거리도 맞고 관역의 중심선도 맞아서 요렇게 정 가운데 정곡에 맞췄어.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한 통살 그래요. 한도 맞고 통도 맞았다 해서 한 통살 그러는 거야. 관역의 정중앙에 맞은 살. 그걸 한 통살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활터에 가서 만약에 표 보는 방법에 대해서 막 설명을 그 사람들이 하면은 자, 관역을 여기다가 놓고 이제 보는데 장거리 145m를 여기서 쏘게 되면은 중선에서 이제 표를 잡는데 원리는 간단한데 걔네들은 허상을 보고서 쏘는 거야. 허상을 보고 뭐 여기 뭐 좌측 여기 꼭지점을 본다든지 아니면 뭐 여기 하단을 본다든지 뭐 여기 좀 우측 꼭지점을 본다든지 뭐 이상한 데를 겨누고 쏘는 거야. 그러니까 오조준을 해서 쏘는 거예요. 활동에서 지금 애들이 가르쳐 주는 거는 그 말도 안 되는 거지. 원리가 다 있는데 근데 걔네들 막 세워서 쏘기도 하고 양문처럼 옆으로 서서 이렇게 쏘기도 하고 아주 중구난방이야. 걔들은 표준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 전통 사법에서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사법에서는 다 표준이 있거든. 근데 걔들은 그걸 모르는 거야. 왜? 양궁하는 애들이 다 와가지고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래서 양궁식에 지금 이 표보는 법으로 다 쏘는 거예요. 오조준을 해서. 아니 오조준을 하는 게 어딨냐고. 오조준도 우리가 뭐 감이죠. 감. 자주 쏘다 보면 이제 감을 잡는 거니까. 근데 정확하게 표를 보는 방법은 팔을 이렇게 지금 기울여주면 제 손가락이 지금 똑바로 섰죠. 요렇게 화살이 이렇게 되면은 요 통으로 이렇게 일자로 딱 서요. 나중에 이제 한번 보세요. 가까운데 그 관여 놓고 활 엎어서 한번 쏘시면은 정확하게 이렇게 통이 쓴다. 그러니까 활을 우리가 이렇게 기울여 쓰면 요걸 여기를 북전이라고 그러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 이 검지 손가락을 전체적으로는 북전이라고 표현해. 그러니까 북전이 뭐냐면 조준선이야. 조준선. 이게 조준선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활을 이렇게 엎어서 쏘면은 무조건 관역의 중심선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짧거나 넘거나 거리는 못 맞춰. 거리는 뭘로 맞추냐? 우리가 탱크가 포신으로 그 포를 쏘면 멀리 쏘면 어떻게 해요? 곡사로 들어서 곡사로 날리잖아. 그리고 가까운 데 쏘려면 어떻게 해요? 내려서 직사로 쏘잖아. 팔은 포신이에요. 포신. 내가 145m를 쏜다 그러면 높이 들어서 오른쪽 눈으로 보고 왼쪽 눈은 주먹에 가려서 안 보이는 거야. 이렇게. 내가 지금 145m를 쏜다 그러면요. 이 주먹을 내 이마 높이 들어서 오른쪽 눈으로만 145m 관역을 보고 왼쪽 눈은 주먹에 가려서 안 보이는 거야. 높이 들어주면 돼. 내 이마 높이까지. 요건 145m 장거리 표를 보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단거리는 어떻게 쏘냐? 그대로 내려서 손등 위로 요 북전을 통해서 두 눈이 여기를 보고 관역을 보는 게 아니라 관역을 보고 그러니까 10m, 20m, 30m 이렇게 근거리에 있는 관역을 두 눈으로 보고 관역의 중심선상에다가 요거를 가시적으로 갖다 맞추는 거야. 이렇게 여기를 보고 관역을 맞추는 건 절대 안 돼요. 관역을 뚫어지게 보고 요거를 거기다 갖춰 맞추는 거야. 중심선상에. 그리고 쏘면 그대로 날아가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선의 높낮이로만 조정을 해주면 되고 팔의 기울기로 통을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리는 간단하잖아요. 네? 근데 화투에서 이렇게 안 가르쳐 준다고. 그냥 뭐 어디 관역의 맨 위에를 보고서 쏴보면 맞아. 뭐 이런 식이야 그냥.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너 여기서도 쏠 거고 밖에서도 쏠 거고 또 이제 제가 솔프를 갖고 올 거예요. 우리 골프 실력 그 스크린 골프처럼 천 갖고 와가지고 여기다 매달아 놓고 여기다가 고무 각병을 껴서 가까이에서 한 3m 안에서 이제 장거리 사법으로 먼저 쏘게 할 겁니다. 그리고 그걸 쏘고 어느 정도 익숙이 되면 이제 안전하게 표를 보는 방법이 익숙해졌다 그러면은 한 요 정도 5m 거리에서 저기다 동그라미 지금 그려놨죠? 저거를 맞추는 거를 할 거예요. 저거를. 자, 5m, 5m, 5m 이렇게 거리를 넓혀가는 거를 질사법이라고 해요. 질사법. 그 옛날에 유성룡의 진기록에 보면 그 임진왜란 이후에 그 양반이 쓴 책에 우리가 패배의 원인이 뭔가 했더니 일본은 조총으로 3대를 나눠서 쐈단 말이야. 조총수들이. 앞에 놈은 쏘고 뒤에 놈은 쏠 준비를 하고 있고 세 번째 놈은 장전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분갈하면서 계속 앞에 쏘고 나면 뒤로 오고 두 번째 사람은 쏠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까 걔는 또 쏘고 맨 뒤에 있는 애들은 장전을 하고 있었잖아. 걔들은 또 이대로 가서 쏠 준비를 하고 있고 그걸 계속 로테이션으로 그런 식으로 조총수들이 운영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활 쏘는 사수들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야. 그냥 오면 난사를 하는 거야. 우리는 우리 활은 이제 특징이 뭐냐면 장거리잖아. 그러니까 뭐 한 100m 너머에 있어도 한 150m만 있어도 그냥 쏘는 거야. 그 옛날에는 통용이 됐어. 옛날에는 멀리서 날아와서 막 아군이 죽으니까 막 무서워서 도망가고 이랬다고. 근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우리 활에 뭐랄까 화살이 날아오는 게 보이거든. 또 피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밀고 들어오면서 가까이 와서 이제 성 바로 밑에까지 왔을 때는 이 화살이 다 떨어져가지고 짧게 웃는 거야. 근데 우리가 뭐 칼을 잘 쓰냐, 창을 잘 쓰냐. 안 되지, 일본 애들. 일본도는 칼도 크고, 걔들은 막 그 전국시대 때 막 그 전쟁으로도 아주 다져진 애들인데 전투력이 어마어마하잖아, 걔네들. 그러니까 그냥 깨진 거예요. 왜? 화살을 그냥 준비 없이 그냥 막 날려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 활쏘기를 훈련하는 어떤 방식에 대해서 그 진기록에 이제 써놓은 게 뭐 질사법, 절사법, 근사법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서 그 활쏘기 훈련을 해라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거리를 점점 늘려가는 어떤 그런 근사법의 개념과 또 한 발씩 애껴서 정조준에서 일발 필중할 수 있도록 그 하는 이제 그 절사법, 그 다음에 그 아까 대를 나눠서 쏘는 그 질사법 이렇게 세 종류의 어떤 그런 글을 남겼는데 자 여기서도 제가 지금 저 동그라미를 한번 맞춰볼게요. 자 여기서 가까운 데는 아까 손등 위로 보라고 했잖아요. 두 눈으로 그냥 두 눈으로 일단 내 눈으로 먼저 저걸 봐야지. 그 상태에서 내로 들어가지고 그냥 들어왔다 보면 쏘. 실력이 떨어지네. 나 어저께 짝돌도 10m에서 짝돌도 맞췄는데. 잘 쏘셨는데. 안 난다. 네, 지금 안 난 거야, 저게. 성문 섰는데 이거는 이제 넘어간 거고. 이게 뒤집어 놔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어머, 씨. 이거 환히 쓰니까 오늘 빵 받았어. 아니 이게 뒤집어 놔야 되는 거 아니야? 뒤집어서? 아니 없어요 뒤에 이거. 아니 이렇게 이게 돼요. 그래서 저점이 아래로 내려가 뒤집어서. 쏘는 거는 여기까지 하고. 하여튼 단거리는 좀 높이 들어서 쏘는 거고, 장거리는 높이 들어서 이마 높이 들어서 요 선상에다가 오른쪽 눈을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단거리는 그대로 내려서 두 눈으로 여기를 내가 맞추고자 하는 관역에 이걸 갖다 맞춰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높이 들고 낮춰주고 요걸로 구분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장거리나 단거리에 대해서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설명이 되고요. 다음 주에는 일단은 요 붕대를 메고 풀르고 활 얹고 그리고 그 다음에 활을 잡고 직접 거북 만자 하면서 이렇게 당기는 거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몇 분이에요? 시간 다 됐나? 32분. 자, 활을 한 번씩 당겨 보실래요? 네. 언니는 처음이니까 저거까지 알려주셔야 되는데. 땡겼죠? 아니, 그 다음 시간에 오늘 그냥 활만 한 번씩 당겨 보시고 쓰고 싶은데. 굉장히 좋아하죠. 쏘고 똥똥 싶다니까. 치고 하나는 다녀오세요. 근데 오늘 활 쏘시면 또 다음 주에 활 사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고 있다가 물동이고 쫙 틀고 되게 힘든가 봐. 팔을 더 저쪽으로 기울여줘야죠. 아니 이쪽으로 기울여. 눈 세웠잖아. 이렇게 하면서 이걸 손목을 딱 틀어주면서. 그러면 지금 손가락이 반듯하게 지금 가리키잖아요. 오. 지금 그거는 조금 버거워요. 처음에 때리실 때는. 자, 요걸로 하면 약한 거니까 요걸로 자세를 궁체를 잡는 거는 일단 약한 할로 하시다가 단계 올라가시면 돼요. 없는데 진짜 반대로 엎으면서 내릴 때는 반대로 엎으면서 내리세요. 그렇죠. 이런. 손목을 딱 틀어주면서 짜면서 그래서 턱을 내리시고 지금 11자로 안 쓰셨잖아요. 정면 보기를 해요. 옆으로 갑니다. 발가락에 힘 주시고 항문에 힘 주시고 그래야 다리에 힘이 쫙 들어갑니다. 여기로 손목을 딱 이게 이렇게 틀어주시죠. 또 힘들어가야 되네. 오 이대로 가능하다 이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이거 안 들어, 이거? 팔을 여기를 다 뻗어놨잖아. 이거 안 들어? 틀어야 돼? 아 지금 이렇게 짜주시면 돼요. 손 되게 하늘을 보게끔 이렇게 술잔을 따르듯이. 아들 자세 어때? 몰라요. 자 자세는 좋은데 자 보세요. 자 자세는 좋은데 지금 이걸 보세요. 팔을 뻗어놓으면 여기밖에 못 당겨요. 그죠? 근데 팔을 오므려 놓으면 귀 뒤까지 당길 수 있잖아요. 이렇게. 오므려진다 이거? 팔을? 원래 귀 뒤를 넘겨서 이만큼 당겨줘야 돼. 이게 기본이야. 이게 들어와야 돼. 이렇게요? 그러니까 팔을 오므린 상태에서 이렇게 당겨줘야 뒤를 더 많이 당길 수가 있다. 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 상태 여기를 뒷손을 먼저 다 당겨 놓은 상태에서 앞손은 필 수 있는 만큼만 펴주면 돼. 아, 근데 지금 대부분 뭐냐면 뻗어 놓은 상태에서 네. 여기 당기다 보니까 이 귀 밑에서 걸려버려. 근데 우리는 이렇게 거봉했을 때 귀 뒤로 쓸어서 뺨을 타고 내려오는 거야 시입줄이. 그러니까 이 뒤를 여기 먼저 다 당겨 놓을 수가 있잖아요. 이때는 하늘로 올려놨을 때 위에서 아래로 당기기가 편하단 말이야. 이렇게. 그죠? 네. 그러니까 위에서 당겨 내리는 거는 약간 이렇게 비틀어서 반대로 비틀어서 이렇게 당겨 내리면은 내가 당겨 내리기가 편하잖아. 그런 상태에서 반대로 엎으면서 내리면서 이제 요거는 펴주면서 내리라는 얘기야. 그럼 펴줄 수 있는 만큼만 펴주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최대치 이쪽 뒤 당기면 최대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팔에도 무리가 안 나고 여기를 뻗어놓고 이렇게 당기면은 여기 엘보 와요. 엘보. 그리고 이게 어깨가 이렇게 여기 솟아지잖아. 이게 어깨가 빠지는 거야. 이거는 한방향 운동이에요. 견갑으로 당기는 게 아니야. 견갑으로 당기면은 이게 이렇게 견갑으로 당기면 내려오잖아요. 어깨가 내 어깨가 견갑으로 이렇게 당겨 내려오는데 이렇게 견갑으로 안 당겨주면 한방향으로 보면 어깨가 이렇게 솟아.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활병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발자세가 정면 여기 딱 손이 있네. 발가락에 어깨 넓이에서 딱 이렇게 벌리지 마시고 11자로 해서 발가락을 이렇게 옮기듯이 하고 구문에다 힘을 딱 주신 상태에서 거봉은 이렇게 요 11줄 여기에 다 닿을 정도로 오므려 주세요. 그렇죠. 그리고 콧날 선상에 양손이 중심 선상에 딱 걸리고 자, 이 상태에서 턱을 내려서 어깨 쪽으로 살짝 돌려보세요. 그렇죠. 눈은 제 눈을 보시고 표정으로. 그리고 이제 이 상태에서 하늘로 이렇게 손목을 꺾으면서 하늘로 틀어주면서 이 손이 귀 뒤로 넘기듯이. 아 이렇게. 그럼 실줄을 딱 타고 내려가잖아. 그걸 최대치로 당겨 놓으세요. 최대치로 당겨 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뻗으면서 반대로 이쪽으로 엎으면서
쭉 타고 내려오면서 자, 단거리는 요 손등 위로 호라비를 보세요. 손등 위로 두 눈으로. 그렇죠. 영종. 네. 뒷손을 더 당기시면 지금 팔을 완전히 폈잖아요. 어무러져야 돼요. 그리고 5초를 버티세요. 1, 2, 3, 4. 뒷손이 쭉 앞으로 오면서 하고 숨을 뱉어내야 돼요. 이때 거북이 들어갈 때 코로 들여마시고 만작이 딱 되는 순간에는 입을 살짝 터줘야 돼요. 그러니까 100%를 다 들여마시지 말고 한 8, 90 정도만 들여마셔. 이렇게 코로. 조절 숨이 나와. 힘들어. 그리고 입으로 이렇게 살짝 터지면은 그 단전호흡이 아까 불걸음까지 깊은 숨을 들여마시려고 했잖아요. 그게 돼. 숨을 들여마셔 한 80, 90%만 들여마시고 만작을 딱 한 상태에서 숨을 내가 쉬지도 않고 뱉어내지도 않는데 이렇게 하면은 그 숨이 끝까지 돼요. 그럼 요 단전이 좀 뜨거워지는 걸 느껴요. 나도 여태껏 딱 한 번 그걸 느껴봤어. 예전에. 호흡 저절로 나와. 땡기면 멈춰지고. 네. 근데 이게 호흡이 단전 호흡이 저절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단전 호흡을 따로 배울 필요가 없어. 팔쏘기를 통해서 단전 호흡까지도 다 되는 거야. 어지러워. 네? 숨을 이렇게 딱 하니까 어지러워. 그래서 제가 숨 쉬는 버릇이 그냥 하다가도 맨날 이렇게 뱉어내거든요. 야, 왜 이렇게 한숨을 쉬어 그래? 당연히 한숨 쉬어야지. 호흡인데.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한숨 쉬어? 막 이거 뭔 일 있어?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 오늘 가면 안 되나? 아니 두 눈으로 다 뜨셔도 돼요. 두 눈으로 보여주는 거야. 단거리는 손등 위로 보니까. 저 훨씬 넘었어. 여기가 뜨면 안 돼요. 여기 반바닥이 좀 뜨잖아요. 여기. 그걸 밀어줘야죠. 그거. 요거 땡기는데? 다치니까 그래. 밀어줘야 돼. 이 반바닥에. 여기 바닥에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바닥으로 딱 짜서 밀어줘야 돼요. 경사를 털고 네. 여러분 반가. 이 손목을 살짝 틀듯이 이렇게 엎으면서. 지금 이거 17파운드야. 애들도 쏘는 17파운드. 근데도 이렇게 버거워요. 처음에는. 쏘고 싶어. 여성분들은 이것도 못 당길 거야. 한번 당겨보세요. 연습하는 게 너무. 아니요. 저는 여기 이거 힘이 없어요. 그래본다고. 손목? 네. 손목이요? 저는 여기 젓가락질도 못할 때. 왼손잡이? 아, 오른손잡이? 이렇게? 이거 여기 시계 여기 칠 수도 있어. 쏘면 아, 그래요? 시계 그렇게 차지 마세요. 어, 아니야 지금은 상관없어. 너안 넣으실 거니까. 자, 손 다섯 쳐. 지금 여기가 반바닥이에요. 여기. 네. 여기를 땡겨봐. 팔의 중심을 딱 잡아주세요. 그 반바닥. 땡겼어. 이렇게. 3초. 지금 요 부위가 팔의 중심 선상에 있어야 돼. 요 부위가. 네. 지금 여기가 여기랑 네. 여기. 네? 여기 지금 봐봐 여기 합곡점이라고 그래요. 여기가 네. 여기를 여기 뼈 있는 데가 지금 바닥에 여기라고 여기. 네. 여기가 여기를 눌러줘야 된다고. 그 중통의 중심 선을. 그 검지는 띄시고 엄지는 이 중지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하나, 둘, 세 손가락 힘 꽉 주면서 말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 그 상태에서 손목을 이렇게 틀어줘야지 당겼을 때 미는 힘이 생겨. 그죠? 어? 이렇게 손목을 틀어주는 상태에서 이렇게 당기면 미는 힘이 생기잖아요. 지금. 네. 힘을 주세요. 앞으로 쭉 밀어. 내가 당겨볼 테니까. 그렇죠. 이렇게 돼야 돼. 힘이 들어가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손가락으로 이 손가락을 내가 보는 방향에 이렇게 엎어주면은 내가 맞추려고 하는 그 관역의 중심 선상에 손가락질이 되는 거야. 자, 그 상태에서 한번 버텨보세요. 바짝 틀면서. 자, 힘 많이 들어가죠? 이것도 손목을 살짝 틀어줘, 또. 그렇죠. 지금 요렇게 엎어줘야 돼. 요 정도 기울기로. 그리고 당기는 거는 지금 요 두 손가락 여기로 당겨주시고. 두 손가락 당겨보세요, 한번. 힘차게. 팔꿈치 들고, 높이 들고. 그렇지. 놓치는 잘한다. 마시고. 그렇지. 좋아요. 이게 엄청 힘든데. 하나, 놓치는 둘, 마시고. 셋, 넷, 다섯. 하나, 둘, 자, 셋, 넷, 다섯. 앞으로, 땡큐. 천천히 가시면. 잘 오. 땡기네. 이게 여기까지 땡긴데. 그래. 그러니까 이게 전신의 근력을 다 움직여주는 저 운동이야. 사람의 피가 흐르잖아. 체질인데 너무 멋있어. 아니 여기 자세 손 잡아주셨는데. 네, 그러니까
항상 요 엄지와 검지의 요 부위 있잖아요. V자. 요 선상이 팔의 중통의 센터에 오게끔만 잡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밤바다 여기 장심이라고 하는 데거든요. 여기 볼록 튀어나오는 데를 여기가 힘이 들어간다. 미는 힘.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팔을. 그렇죠. 그렇게 엎으면서 손을 이렇게 틀어준 상태에서 당겨봐요. 오, 잘하는데? 오. 잘하네. 멋있다. 여기까지 땡기는데. 이제 모델이야. 사진 한 장 내가 찍을 테니까 잘해. 이쪽을 보고 당겨보세요. 자, 요거 맞습니다. 가져간다 생각하시면